안녕하십니까, 민병철입니다. 자, 6월의 결승전 월말 금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있는 승부가 준비되어 있는 경마일이고요. 자, 6월 25일 부산 경마는 7개 경주 모두 11마리 풀게이트 편성으로 전반적으로 혼전 구도 속에서 편성상 인기마 접전 레이스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자, 액면으로 팔려나가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상당수 경주에서 고만고만한 능력의 마필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냉탕, 온탕을 넘나드는 경마일이 될 것입니다. 역시 월말 경마는 강력한 승부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경마일입니다. 자, 승부의지 분석의 1인자 민병철이가 6월 25일 금요 경마에서도 완벽한 고배당 승리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죠. 이세마 루키완 10마 경주가 되겠고요. 11마리 모두 데뷔전 치르는 10마입니다. 10마 경주는 우선 혈통적인 기대치와 주행심사의 능력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승부의지까지 꼼꼼하게 챙겨야만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1번 오텀 브리즈입니다. 주행심사 때 초반에 밀어서 선두 장악에 나섰고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직선에서 막판에 간헐적인 채찍 동료 추진 시 살짝 내측으로 기댔습니다만 끈기 있는 걸음으로 2위로 통과한 전력이죠. 당시 주행심사 때 1위로 통과한 말은 연습주행마 상위 등급 말이었죠. 1번 오텀브리즈는 2015년도 그랑프리 2착을 했던 금포스카이의 자마입니다. 역시 부마의 혈통적인 기대치답게 초반 빠릿한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요. 안정화된 주행 자세와 단거리 바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전력을 갖춘 말이에요. 이번에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 상태도 워낙에 좋고요. 망사 가면과 구각 자극판, 트리어빌 러깅 제갈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주행심사 때 왼채찍에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을 살짝 보였기 때문에 사행 방지를 위한 구각 자극판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한다는 것이죠. 1번 오텀브리즈, 이번에 데뷔전 1번 게이트에다가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1번 오텀브리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외곽의 9번 캡틴 다이아가 역시 1번 오텀브리즈와 부마가 같은 금포스카이의 자마입니다. 지난 5월 13일날 주행심사를 치루었고요. 6월 3일날 연습주행 시에는 당시 외곽 게이트 배정에 외측에서 계속된 경합을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끈기 있는 걸음으로 2위로 통과했습니다. 막판 전방 200m를 앞두고 급격하게 내측으로 기댔습니다만 바로 제어를 하고 왼채찍을 대면서 막판에 여유있는 걸음으로 통과했죠. 이번에 데뷔전을 대비해서 망사농가면과 트리어빌 러깅 제갈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특히나 트리어빌 러깅 제갈은요, 기수의 부조에 강력한 수능도를 이끌어내는 제갈로서 9번 캡틴 다이아는 데뷔전부터 단점을 보완하고 강력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자, 9번 캡틴 다이아 주목하셔야겠고요. 10번 바쿠스가 경매가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4월 29일날 주행심사를 통과했고요. 5월 6일날 연습주행 시에도 출중한 능력을 보였는데 출발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후미 전개를 했고 직선에서 채찍 동력 추진 시 근성 있는 걸음으로 세 번째로 통과를 했습니다.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은 포착됩니다만 이를 힘으로 극복해내는 전력이죠. 자, 10번 바쿠스 데뷔전 기대치가 있겠고요. 자, 외곽의 11번 그레이트 위너도 주행심사 때 매끄러운 발주 이후에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직선에서 채찍 동력 추진 시 끈기 있는 걸음으로 2위로 통과한 마필입니다. 게이트는 채 외곽이지만 안쪽에 1번 오텀브리즈와 함께 초반 선두권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고요. 전개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가 있겠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이 11번 그레이트 위너의 선정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이번 세클존도 두 번의 주행심사를 치르며 지난 6월 10일 연습주행 시에는 중위 외곽 전개를 펼치며 내측 자리하고 전개를 펼쳤는데 다소 모래에 민감한 면모를 보였는데 이번에 망사 눈가면으로 자, 모래가 튀는 것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세우고 출전합니다. 자, 2번 세클존까지 복병 전력으로 가능합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6번 캡틴 찰리가 직전 데뷔전 경주 자, 인기 2위로 팔리고 5착을 하는 아쉬움을 남겼던 말인데 직전 당시는 앞손이 빠르고 강한 레이스였기 때문에 선행선임 나간 두 마리 마필이 따당으로 끝난 게임이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앞손이 느린 게임이에요. 3번 페블러스 BT나 11번 마스터 요다 정도가 앞선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큰데 전반적으로 발빠른 선행마들이 전무한 가운데 6번 캡틴 찰리는 직전보다는
초반부터 선두 선입권에서 전기를 펼쳐낼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특히나 직전 경주는 출발 후에 외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며 자리를 못 잡았어요. 폼이 자리하고 직선 외곽에서 막판 역습을 가했습니다만 앞선의 마필들을 제쳐내지 못했죠. 선두권이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선두권이 느리기 때문에 6번 캡틴 찰리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한 전력입니다.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당연히 한 발 더 써줄 마필 6번 캡틴 찰리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1번 체스 88이 지난 4월 9일날 깜짝 입상을 하면서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말인데, 자, 직전 경주는 역시 초반 전개에 처지며 후미에서 전개를 펼쳤고 4코너에서 연마필과 추돌하면서 약간 주춤했죠. 막판 직선에서 올려고 쳤습니다만 통한의 목차 3착에 머무르고 말았던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전반적으로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역시 1번 체스 88 직전 대비 100m 늘어난 1300m 거리, 직선에서 추입 한 발 월등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1번 체스 88 직전의 목차 3착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5번 위대한 선택도 직전의 1400 거리 아쉬운 4착이었습니다. 3선임에서 전개를 펼쳤고 막판에 한 발 부족한 4착이었는데 직전에는요 체중이 좀 많이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졸전이었어요. 하지만 작년도 12월에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종반 향상된 결정력을 바탕으로 2차 입상을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된 전력 5번 위대한 선택, 당일 체중이 늘어서 나온다라면은 더욱 강하게 노리셔야만 하겠고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폭탄 배당 바로 3번 패블러스 비터입니다. 지난 3월 데뷔전에서는요 선두 장악에 나서며 스피드를 보였던 말인데 4월 경주에서는 늑발 이후 막판 살짝 걸음을 남겼고, 직전 경주도 3번 패블러스 비티는요 출발 후 기대면서 양 연마필과 추돌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리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중반부에는 외곽 전개를 펼치며 막판에 채찍 동력 추진 시 내측으로 살짝 기댔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은 좋았어요. 직전 경주는 상대도 강했고 앞선도 빨랐기 때문에 아쉬운 오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경주는 게이트도 안쪽이고요. 발빠른 선행마가 아예 없는 구도예요. 지난 3월달에 데뷔전에서 보여주었던 초반 선두장 스피드라면은 3번 패블러스 BT가 이번 부산 이경주에서는 단독 선행입니다. 초반부터 뭐래도 맞지 않고 최선두권 인코스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3번 패블러스 BT 부산 이경주의 강력한 복병 전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죠. 부산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안쪽에 1번 닥터 팡팡이 4월 2일날 6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당시 선두 외곽 적극적으로 전개를 펼치며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승급 이후에 맞상대도 강했고 전개도 꼬이면서 4착, 5착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빠른 선행마도 없는 구도 속에 1번 닥터 팡팡이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해내리라 평가를 합니다. 전개가 매우 유리해졌죠. 또한 1번 닥터 팡팡은 직전 5월 28일 경주에서는 출발 이후에 추돌 여파가 있었고 출발 후 250m 지점에서 당시 타 마필에 의해서 진로를 방해당한 아쉬움도 있었죠. 전반적으로 직전의 입상 실패 원인은요 초반에 앞선에 가담하지 못하고 전개가 후미로 쳐졌던 것이 페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끝걸음의 여력은 좋았는데 이번에 1번 닥터 팡팡은 1번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여타의 빠른 선행마가 없는 구도예요. 그나마 8번 투투 플라잉, 5번 동남 위너 정도가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데 게이트 여건이 유리한 1번 닥터 팡팡이 수월하게 선행주도 레이스로 가장 유리한 전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1번 닥터 팡팡 부산 3경주의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9번 서기축제가 마체는 얇지만 강단이 좋은 유형의 마필입니다. 직전에 54km에 부중해서 초반 자리도 못 잡고 후미 외곽 돌고 결국 막판 타이밍 늦어서 실착을 했는데 자, 이번에 수습 기수인 이홍락 기수 기용으로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이 있죠. 자, 체중이 많이 안 나가는 마체가 얇은 마필에게 3kg나 감량 혜택을 줬다라는 부분, 감량 기수 기용으로 경주 여건이 매우 좋아졌죠. 9번 서기축제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이고요. 3번 글로벌 최고도 직전 경주 2차 입상을 차지하면서 다시금 능력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에 2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직선에서 압도적인 걸음으로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선두권이 무뎌질 시 3번 글로벌 최고의 막판 역습이 가능하겠고요. 역시 10번 날라도요 초중반 스피드가 형격히 떨어지는 유형의 마필이지만 막판에 발동 걸리면은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이고 있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후미 외곽에서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에서 아주 탄력적인 걸음으로 3차까지 했던 말이죠. 당시 편자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선 역수를 펼쳤던 3번 날라, 직전에 3착 이상의 성적을 이번에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3경주의 폭탄 고배당 마필은 5번 동남 위너입니다. 지난 3월 25일 경주에서 당시 빠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승급 이후에 두 차례 경주는 아쉬운 결과를 냈죠. 직전 경주는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워낙에 맞상대도 강했고요. 결정력 부족 현상을 선보였는데 막판 직선에서 채찍에 민감한 면모도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닥터팡팡이 선행을 나가고 바로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한 꽃전개가 가능한 5번 동남이너, 최근에 연달아 졸전을 일거에 만회할 부산 3경주의 폭탄 고배당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자, 부산 경마의 민병철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어요.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부산의 1600m 레이스는 힘이 좋고 툭심 우수한 마필에게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외곽의 9번 패스트 건이 직전에 4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과거보다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두 뒤편에서 곱게 따라가며 직선에서 아주 좋은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특히나 9번 패스트 건은요, 힘이 좋은 유형의 마필이에요. 흐름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정확하게 지켜내며 특히나 막판에 힘을 몰아쓰는 유형의 마필이죠. 이미 중거리까지 검증이 완료됐지만 향후 장거리까지도 기대치가 높은 말 9번 패스트건. 부산 4경주는요 9번 패스트건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3번 큐트가이는요 직전에 선두권이 빠르고 맞상대가 강한 구도 속에서 아쉬운 사착을 했죠. 하지만 외산마와 함께 뛰었던 편성이었고 4등급의 강편성이었어요. 황후대장군이 우승했던 편성이었죠. 자, 이번에 3번 큐트가이는 게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빠른 선행마가 아예 없는 구도예요. 큐트가이가 게이트도 안쪽 배정받았지만 무조건 단독 선행이에요. 지난 4월 28일 경주에서 1200거리 선두 경합을 펼쳐나가면서도 우승을 차지했었던 3번 큐트가이 직전에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지 못하고 외곽 선입을 타며 4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번 큐트가이는 무조건 선행으로 1승 기대치가 높아요. 3번 큐트가이 강조를 드리고요. 6번 원더풀 어필도 직전에 4등급 승급전 무대 자리를 못 찾고 앞선 마필에게 모래를 맞고 전개가 후미를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외측으로 막강한 탄력을 보이며 목차 3차까지 했던 말입니다. 당시 경주거리가 더 길었더라면 무조건 우승이었죠. 이번에 늘어난 거리 6번 원더풀 어필, 또한 6번 원더풀 어필은요 초반 전개를 앞선에서 끌어낼 수 있는 순간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말이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3번 큐트가이와 함께 선두권을 장악해내며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6번 원더풀 어필 입상도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자, 막판 한 발 딱 쓸 수 있는 8번 최강마린도 참고 한 발 타이밍만 참고 한 발 직선에서 추입 타이밍만 잘 잡는다라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8번 최강마린이 되겠고요. 여기에 11번 레이디 골든이 지난 2월 12일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강공선행 격전으로 동거리 1600m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최근에 3번의 경주는 모두 앞선 장악에 실패하고 외곽 돌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11번 레이디 골드는 여전히 모래 맞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과 전개가 중요한데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기습적으로 외곽에서 찌르고 나와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안쪽에 3번 큐트가이를 보내놓고 모래를 덜 맞고 선두 외곽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여기에다가 수습기수 이용락이 기용으로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레이디 골든 폭탄 배당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액면의 능력상 5번 파이널 7, 11번 황후대장군이 부산 5경주에서는 압도적인 최저 배당으로 팔려나갈 편성인데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드리는 말은 5번 파이널 7입니다. 지난 2월 10일 경주에서는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1400m 입상을 차지했고 3월 19일 경주는 3세마 대상 경주였던 경남신문배 출전해서 6착을 했죠. 직전 경주는 일반 편성 1600m 레이스 초반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했습니다만
밀어서 선행을 나섰고 당시 기승기수였던 정도윤 기수가 초반에 살짝 제어를 하자 고개를 들고 살짝 끌렸어요. 자, 그래서 초반에 기수와 사투를 벌였기 때문에 힘소진이 많았죠. 막판에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부산 오경주에서는 편하게 선행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아요. 자, 직전 대비 거리도 내렸고 전개 2점을 극대화할 5번 파이널 7 충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11번 황우대 장군도 530km대의 거구의 마필이고요. 파워감 넘치는 주행 자세를 갖추고 있는 말이죠. 데뷔 후 4번의 경주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 직전 경주 앞선 빠른 흐름에 외곽에서 응수를 했고 막판의 직선 외곽에서 압도적인 탄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이번에 직전 대비 5kg 부담 중량이 늘어났습니다만 워낙에 거구의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56kg의 부담 중량 정도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11번 황우대 장군 강조드리고요. 자, 4번 알파 송당도 지난 1월달 경주 1200거리 강공 선행격전이 주요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2번의 경주는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 경주는 빠른 선행마가 앞선을 장악해 내는 구도 속에 외곽 응수했습니다만 걸음이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 경주는 4번 알파 송당도 5번 파이널 7과 함께 초반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겠고 힘소진이 덜한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에 4번 알파 송당 기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폭탄 배당마는 6번 플라잉 리걸입니다. 자, 지난 4월 30일 경주에서 1400거리, 자, 초반 전개는 다소 처졌습니다만 외곽으로 강하게 무빙 승부수를 띄우며 2차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당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대폭 거리를 늘려서 1800m 출전에 앞선의 선두권도 빠른 흐름이었고요. 맞상대도 강했고, 자, 이번에 직전 대비 거리도 내렸고요. 자, 적정거리 출전에 승부의지까지 강력하게 체크되는 6번 플라잉 리걸 부산 오경주의 폭탄 배당마로 추천드립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레이스죠. 부산 경마의 민병철의 최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1번 피플 파워가 대상 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는 1400m 출전에 앞선 빠른 선행마가 주도하는 구도 속에서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내며 끈기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3등급 승급전에 직전 대비 4km 감량 혜택이 있고요. 여타의 발빠른 선행마들이 전무한 구도 속에 게이트 2점까지 살려서 1번 피플파워가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겠고 훈련 시 여전히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며, 자, 전개 2점과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1번 피플파워 부산 6경주의 입상이 유력시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상승보이도 직전의 동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역시 전개가 초반에 처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겠고 오히려 최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게, 자, 선두 외곽에서 모래를 덜 맞고 전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형락 기수 기용으로 부담 중량도 2.5kg밖에 늘어나지 않았죠. 11번 상승보이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요. 자, 6번 역전 명수가 직전에 1400거리 늦추입 3착을 했는데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착지 불량이 나고 초반 전기가 완전히 처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질풍같이 치고 올라와서 3차까지 했죠. 자, 이번에 발주 연습도 충실히 했고요. 정상 발주 이후라면은 초반에 전개도 처지지 않을 것이고요. 2, 3선에서 응수하며 막판에 한 발 빠르게 스퍼트를 단행할 6번 역전 명수 강조를 드리고요. 자, 3번 BK 뉴먼도 직전에 4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자, 빠른 흐름에 적절하게 응수를 해 나가면서 막판에 우수한 결정력을 선보였죠. 역시 승급전에 게이트 안쪽이고 2.5km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볼 수 있는 3번 BK 뉴먼이 되겠고요. 자, 10번, 자, 9번 에이스 킬러도 참고 한 발 마지막에 힘을 몰았을 때 능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자, 1200거리 하이페이스도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 최근에 연달아 1200m 종반 스퍼트 타이밍이 늦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늘린 1400m 거리에서는 막판 선두권이 몰락시 분명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추임마 9번 에이스 킬러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폭탄 배당마는 바로 7번 라운더 파워입니다. 자, 작년 11월 경주 1600거리 3착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졸전을 펼쳤죠. 자, 올해 들어서 4월 16일 날 33주에서 15주로 마방 이적을 했고요. 이번에 21주 만에 실전 복귀전을 치르는데 지난 6월 3일 주행 심사 때
건재한 면모를 보이면서 1위로 통과했죠. 자,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100% 나오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양털 코굴레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합니다. 주행 중 고개가 낮게 깔리고 주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양털 코굴레 승인장구 착용을 하고 출전하는 7번 라운더 파워. 이번에 복귀전에서 분명 기대치를 가져볼 복병전력으로 추천드립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20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5번 크레이지 컨티가 최근에 1등급 무대 장거리에서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자유롭게 펼쳐내는 장점도 있고요. 직전 경주는 1800m 레이스 코차 2착이었는데 당시 전개를 후미 외곽에서 펼쳐내며 코너 부분부터 앞선과의 격차를 좁혔고 직선에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2착 입상을 했죠. 코차 2착이니까 우승이나 다름없었던 경주였죠. 이번에 2000m 장거리 출전합니다. 선두권도 약한 구도죠. 10번 마하타이탄, 7번 골든이너가 선행인데 장거리 레이스에 앞선도 약한 구도기 때문에 막판 결정력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춘 5번 크레이지 컨티, 편성 호기 전개 2점까지 살려볼 부산 7경주의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외곽의 11번 서머치고가 지난 3월달에 1등급 20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최근에는 연달아 3착, 5착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도 게이트 최외곽입니다. 모래를 덜 맞고 초반 전개가 처지면은 적극적으로 외곽에서 무빙 승부수까지 가능한 김혜성 기수의 기용으로 요 11번 소머치고 직전보다는 적극적인 레이스가 기대가 되며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11번 소머치고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3번 판타스틱 맨도 지난 1월 29일 경주 능력 부진 판정을 받고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5월 28일 경주 복귀전에서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막판 한 발 부족한 4착을 했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 컨디션도 월등하게 좋아진 가운데 3번 판타스틱 맨 이번에는 입상한 자리 강력하게 도전이 가능하고요. 자, 늘어난 거리가 반가운 마필 2번 얼라이브 캡틴입니다. 지난 1월 27일 경주 2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2착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1등급 승급 이후에는 맞상대도 강했고 레이스 흐름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는 1600m 거리 초반 자리 못 잡고 완전히 후미에 있다가 막판에 살짝 걸음 여력만 남겼는데 자, 이번에 직전 대비 5km 감량 혜택이 있고요. 게이트도 안쪽 들어갔고 내측에서 최적의 전개까지 보장된 2번 얼라이브 캡틴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폭탄 고배당마는 8번 닥터 테이크입니다. 역시 지난 3월 5일 경주 2등급 굿바이 무대에서 2착 입상을 했던 전력이고요. 장거리에 특화된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최근에 1600m, 1800m는 맞상대도 강했지만 스퍼트 타이밍도 완전히 늦어버렸고요.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이번에 훈련시 컨디션도 뚜렷하게 올라왔고요. 경주거리 2000m가 반가운 마필이죠. 막판 한 발 충분한 역습이 가능한 8번 닥터 테이크를 부산 7경주의 폭탄 배당마로 추천드립니다.